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20학번 미컨가 공주입니다. 저는 공공정책학부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20학번 박성현입니다. 저는 화공생명 환경공학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20학번 차정현입니다. 정보컴퓨터공학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20학번 강승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쯤 수능을 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논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피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논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때 당시에는 35.8이었어요. 제가 입학할 때 총 1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부의 경쟁률은 31대 1이었습니다. 26대 1이었습니다. 논술은 솔직히 여기서 최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합 7이 제 최저 점수 기준이었습니다. 3합 6이 수능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탐구는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 포함 두 과목 합 5였고 탐구는 평균이었습니다. 같습니다. 같은 자연계열은 다 동일했어요. 이하동. 수시 6개 중에서 하나만 논술 썼고 바로 그 하나가 부산대 논술이었어요. 그래서 다 나머지는 학종을 썼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적적으로 부산대 논술에 붙어서 여기 오게 되었죠. 네, 저는 논술을 4개를 썼는데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한양대, 리카 이렇게 썼거든요. 부산대랑 경희대가 붙었는데 자취가 하기 싫어가지고 부산대 오게 됐습니다. 의외다. 부산대! 부산대! 인문 논술은 일주일 전부터 해도 빡세게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부터 맞추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진짜. 저는 고3 때 6개월 정도 공부했고요. 재수 때 1년 쭉 공부했는데 저는 가은님과 다르게 1년 6개월 논술 공부하고 네. 그냥 운이 좋게 붙게 되었습니다. 이건 케바케라는 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을 치기 2주 전에는 이제 쉬고 수능 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동안 불태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산대랑 경북대 예비 논술을 친다는 그걸 봐가지고 한번 쳐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준비하다가 수능 준비랑 그냥 같이 했었어서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논술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준비하는 애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침마다 이제 시험을 직접 치고 그리고 그걸 첨삭을 선생님들께 받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학교에 가서 논술 시험을 한번 쳐보고 첨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학원 가서 또 시험 치고 첨삭 받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들이 주시는 자료랑 그리고 학원에서 나온 자료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같은 문제를 한 2-3번 계속 돌려서 공부를 해서 짐을 아예 외울 정도로 더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산대 홈페이지 보면은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네네. 보면은 평가 요소랑 어떻게 채점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전 제가 한번 써보고 여기 있는 문체를 따라 써보고 평가 요소를 체크해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EBS에서 나온 4주 특강이라는 논술 준비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제가 넣은 대학들의 3년간의 논술 문제를 인터넷에 찾아서 풀고 해답지랑 비교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보고 모의 논술 문제도 조금 풀어봤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냥 답안을 비교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 이제 출제 방향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문 논술은 뭐 자기의 주장을 쓰는 게 아닌가, 뭐 자기의 의견을 좀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절대로 내피셜 쓰시면 안 됩니다. 답안지가 있다는 건 결국에는 교수님이나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답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원하는 답에 최대한 가깝게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혼자 공부하실 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자료집 보면은 뒤에 답안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먼저 쳐보고 답안지랑 비교를 했을 때 나랑 답안지랑 너무 다른데? 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답안지가 솔직히 얘기해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쓴 그 답안지가 더 완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랑 다르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 논술이 보통 비교하고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때 키워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풀면은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대 답안지를 보시면은 그 핵심어라고 해가지고 키워드가 다 있거든요. 이 핵심어를 얼마나 많이 여기에 섞어서 잘 조화를 해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좀 키워드가 길다, 문장이 길다 싶으면은 밑줄을 끊고 중요한 그런데 뭐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하던가 그 한 지문에 비슷한 개념이 짝지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쓸 때 여러 가지 용어를 그 자리에 맞게 잘 섞어서 쓰면은 채점 하시는 분들한테 나 이렇게 이만큼 잘 이해를 했어요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논술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은 사회문화에 나오는 기능론, 갈등론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중에 코로나19가 들어간 지문이 있었어요. 올해의 키워드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논술에서는 문항 간의 연계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앞에 풀었던 소문항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풀면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확률과 통계 부분이나 어떤 뭐 미적분이어도 사건을 기호화하시면 정말 편해요. 그냥 A, B, C 이렇게 칭하면은 구구절절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답안도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각 잡고 논술 준비를 하면 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수능 준비를 겸하면서 했는데 잠이 오거나 뭔가 문제를 안 풀린다 할 때 논술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풀면은 약간 공부가 잘 됐던 것 같고 그 논술 문제 보면은 공식 같은 걸 중요한 걸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 제시해주는 방향이랑 같게 푸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논술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써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평소에 풀 때도 모든 문제가 서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풀이 과정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평소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 솔직히 이제 비교과 반영 비율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사실 비율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요. 비교과를 모두 만점 처리해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쵸. 원래는 출석 같은 걸로 감점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다 만점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3 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그쵸. 하기가 힘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교과 점수는 모두 만점 처리가 됐고요. 기하와 벡터라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 유의하면서 준비하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힘겹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분들 논술 술술 풀려라. 뿌셔뿌셔!